자, 이제 1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2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59년생들 있잖아요. 59년, 60년생, 61년생. 지금 거기가 이제 은퇴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59년생이나 60년생, 61년생은 이제 저 은퇴하는 시기잖아요. 이 분들이요, 전업 투자자로 많이 지금 나섰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전업 투자자가, 지금 59년생, 60년생, 61년생이요. 주식에 전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좀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딱 60이 넘으신 분들이니까 그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여러분 토마토 정권통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유튜브에다가 검색란에다가요. 토마토 정권통 딱 치세요. 그걸 다운받으라니까 다운받아가 거기다 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 진단을 우리가 똑성에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그 다음 전화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02-325-8200번 딱 전화 주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강의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부 금산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매수 가격이 19,61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목표가 25,000원 가능한지 물어봤고요. 더 담아도 되는지 한번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자, 한번 제게 들어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상신 EDP와 똑같은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상신 EDP와 똑같은 기업 하나가 있는데 요 상신 EDP는 천안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은 신흥 SEC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신흥 SEC. 그거는 오산에 본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신 EDP와 신흥 SEC는요, 업종 자체가 80%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의 1차 협력업사입니다. 우리가 배터리 캔 만드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캔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가 상신 EDP 종목이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주가가 얼마 올랐습니까? 장중에 8% 올랐다가 오늘, 장중에 오늘 종가는 4% 마감이 되는, 이에요. 상신 EDP고요. 같이 보세요. 상신 EDP 주식을 하시려면 같은 업종 같이 놓고 보시라고요. 어떤 거? 이게 보시면, 신흥 SEC 볼까요? 이거 신흥 SEC 보세요. 비슷하죠? 신흥 SEC는 오늘 8% 상승이 나왔고요. 이거 신흥 SEC입니다.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는 거 상신 EDP입니다. 같은 업종이니까, 같은 업종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끼는 누가 세느냐? 이게 훨씬 셉니다. 제가요, 신흥 SEC도 매매해봤고요. 상신 EDP 제가 매매해봤는데, 둘 중에 끼가 있는, 이게 더 끼가 있어요. 상신 EDP가 더 끼가 있다니까. 끼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달력이 크다고, 달력이. 주가 달력이 굉장히 큰 종목.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20% 이상은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나의 원칙이니까, 비중은 20% 그냥 그대로 가지고요. 얼마까지? 2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여기까지. 이게가 25,000원 가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상신 EDP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뭐 24,000원이나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기간 1개월. 저는 1개월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4,000원, 25,000원 가져가시고 상신 EDP하고 이게 나와 있는 신흥 SEC는 같은 업종이니까 같이 놓고 보세요. 같은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나서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신 EDP는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하지 말고 보유하다가 24,000원, 25,000원 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진전기 올려주셨습니다.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를 매수하셨네요. 뭐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일진전기는 주로 뭐 전선 쪽들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고요. 아까 LX 일부에서 LX 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변압기를 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뭐 이 전선 쪽은 내수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것들, 요런 쪽은 수출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LS 일렉트릭하고 같은 관점으로, 비슷한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은 뭘 설비를 많이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마냥, 저 석유를 떼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부분들이 뭐 문제가 되고 지금 기후도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 그런 부분들을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전력 설비는 신재생 에너지가 됐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됐건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쪽에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뭐든 상관없습니다. 막 설비 투자가 많이 되게 되면 새로운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짓게 되면 이 일진전기 같은 종목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들도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자, 재작년부터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일진전기도. 자, 2020년보다 21년이 훨씬 좋았고요. 2021년보다 2022년 작년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살펴보게 되면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또 훨씬 좋았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되니까 주가 자체가 차곡차곡 우상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일단 1,50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추세를 타고 기술적으로도 쭉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터진 부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간에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 이런 자리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다 소화를 한 겁니다. 다 소화를 하면서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또 테마 쪽으로 생각하면 원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좀 더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원전 관련 테마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폴란드 쪽 이런 쪽의 원전도 좀 이렇게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쪽 각국하고도 이 원전 설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밑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진전기 실적 부분들도 그렇고 향후 모멘텀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이 전고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상 전고점이 뭐 한 2010년도 이때 좀 찍은 고점이 있는데 그게 13,000원대예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찍은 자리, 이 자리는 벌써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아래로 그렇게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좀 위쪽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일단 뭐 전고점짜리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간에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13,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루니라는 종목 있죠. 나와 있는 루니 18만원에 15%. 이야, 이분께서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신데, 여러분들,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하기로는 제가 봐서 이분께서 18만원에 지금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이죠. 물론, 이런 사람이 수익을 내면 더 많이 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요, 이 종목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루닛이라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 주가가 했던 이유도 우리가 AI 지금 암 진단 솔루션 쪽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주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면은 저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빨리 서둘러셨어요. 이분께서 지금 18만 원대에서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기다리면 첫 번째 주가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이 보세요. 이게 14만 원까지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건 기다리면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지금 잘 여러분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딱 지나놓고 보면 아 이게가 고점이었구나. 아 이게가 저점이었구나. 아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18만 원 정도면 한 팔고요. 기다려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움직이면서요. 한번 보세요. 이게 레인 로보틱스라는 종목 한번 보세요. 주가가 한번 주가 보세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보세요. 이까지는 주가가 갈 것 같죠? 주가 무너져 버리죠. 보세요. 무너져 버리죠. 보세요. 이까지는요.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 주식 어떻게 이게 요렇게 보세요. 시간이 지나게 이렇게 바뀌잖아. 보세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루닛이라는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AI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나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가 고점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좀 더 기다리면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봐요. 너무 빨리 매수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종목은 내일 정도 반등이 나와서 18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는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 한미 반도체도 보세요. 기다리면니까 보세요. 한미 반도체 보시면요. 딱 기다리는 거 보세요. 오늘 보세요. 오늘도 장중에 얼마입니까? 장중에요. 오늘 여기가 거의 10% 빠졌어요. 장중에 거의 10% 빠져서 지금 이게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루닛이라는 종목도요. 좀 기다리면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일단 내일 정도 반등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시려면 얼마에서 한 14만 5천 원대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보티즈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31,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중은 5% 매수하셨고요. 오늘 로봇주 다 오르는데 이 종목만 다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주들 아침에는 전부 다 빨간색이었어요. 전부 다 빨간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을 유지한 그런 종목도 있고 밀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좀 플러스가 나오질 못했습니다. 자, 이게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직개미, 일개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그 셀바스 AI에서 제공하는 음성 인식 AI를 탑재하고 그런 얘기들 그런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LG전자가 약 7.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로봇 관련주들 로보티즈도 로봇스타도 마찬가지였었죠. LG전자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수했다라는 그런 약발로 인해서 단기간에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 크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로봇주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보시면 여기서 매출액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적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좀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250억 정도는 나왔었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0년 들면서 매출액 뚝 떨어져 버리고 지금 겨우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작년 매출액이 불과 2019년도 매출액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성장하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매출액이 좀 늘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 뭐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20 몇 년 전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은 우리나라에 딱 두 개 있죠. 네이버하고 다음. 다음이 뭐 저 카카오하고 이렇게 합병하면서 굉장히 커지고 그런 모습이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성장을 해왔죠. 자, 이렇게 큰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 요런 쪽들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매매를 하시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 그래서 이 로보티즈는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뭐 반등 가능한 그런 위치는 지금 현재 6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3만 원 조금 위에선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3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자, 뭐 3만 원 이상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3만 원 좀 위의 선에서는 정리해서 로봇주를 매매를 하시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매수 가격 얼마죠? 19만 8천 원에 15%입니다. 19만 8천 원. 매수한 날짜가 언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언제 정도 됩니까? 매수한 거는 한 8개월 넘게 됐습니다. 8개월이면은, 작년도 그러면은, 거기가 뭐 10월, 12월 달 요 정도는, 그죠? 네네. 네. 제가 한번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네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마음 감사합니다. 푹 놓고요.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자, 이게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이요. 여기에서 있죠. 이날입니다. 자,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날입니다. 이날, 6월 23일입니다. 이날. 저는 제가 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요 이전에 있잖아요. 요 이전에 4월 달, 5월 달에 각 증권사에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아마 추천이 아마 엄청나게 쏟아진 날짜가 유상증자 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증권사에서 SK 이노베이션 매수 하다가 있잖아. 뒤통수를 딱 쳐버린 거죠. 유상증자가 쏟아져 버린 거죠. 1조 정도의 유상증자가 나왔잖아요. 그 주가 급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때가 매수하는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이게가 찬스예요, 찬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이 SK 오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은, 여러분 SK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학 그런 관계잖아요. 최근에 LG학 주가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럼 이 종목은요, 이게 이노베이션,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SK 이노베이션 가장 안정적이에요. 전 지금 자리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학. 요 세 개는요, 다 가져가세요.
2차 전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SDI, 이게 나와 있는 SK 이노베이션, LG약, 요 세 개는요, 그냥 가져가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저는 이분께서, 최근에 제가 매수하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SK 이노베이션은, 이 자리가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전후의 매수 기회였다는 거. 저는 이 종목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앞전 고점 돌파해서 이 종목, 이게 이게 주봉이에요. 이 종목은요, 최종적으로 가져가면 25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25만원. 25만원이고요. 지금 자리에 조정받아, 오늘 한 11%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플러스로 출발하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받으면 충분히 얼마?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15%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만약에 조정받으면 얼마 정도? 한 19만원 정도? 19만 아래 내려오면 이건 추가 매수예요. SK 이노베이션. 저는 19만원 미만에서는 과감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셔도 된다. 얼마까지? 25만원까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분석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19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19만 원 정도에서 매수 한 10% 정도 더 해도 아니요, 10% 아니고 5%만. 5%만. 20. 저는 한 종목에 저는 20% 넘기는 건 저는 굉장히 제가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나만의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종목의 최고가 20%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20%는 최고 좋은 종목을 20% 사는 거니까요. 이 종목은 19만 원 내려오면요. 5% 더 추가 매수해서 그럼 20% 되잖아요. 네네. 이 종목 한 25만 원까지 가져가시. 제가 최소한의 가격이 25만 원인데 제가 좀 더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25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요. 내일 정도 19만 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고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제가 좀 이게 요 가격에서 제가 추가 매수도 권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유. 좀 더 뭐 16만 원, 뭐 17만 원에서 얼마든지 더 추가 매수가 가능했는데 아무튼 내일부터 주가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19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사막 콘덴서 봐드리겠습니다.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매수하셨네요. 자, 이 사막 콘덴서는 저한테 좀 추억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토마토에 처음 와서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렸을 때 그때 이 사막 콘덴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총은 1,000억이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MLCC라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10배가 났죠. 10배가 갔었습니다. 그때 모멘텀이 MLCC였어요. 자, 이 MLCC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LCC도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요런 쪽에 산업의 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MLCC 쪽에서 일본 업체가 철수를 했었습니다. 철수를 해서 쇼티지가 발생돼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MLCC 업황이 또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자, 지금까지 좀 고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막 콘덴서가 적자가 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업황이 좀 안 좋아져도 꾸준하게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는 이 MLCC 업황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이 MLCC 업황이 살아난다라면 삼성전기 이런 쪽들도 좀 잘 움직일 수 있겠지만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은 아마 이 사막 콘덴서가 될 겁니다. 원래 그 업종에서 조금 작은 종목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수준의 주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비중이 우리 시청자님 뭐 5% 정도 매수하셨으면 이 종목은 기회를 보셔서 뭐 한 5% 정도는 더 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이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정도 되는데요. 뭐 이게 주가 자체가 영업이익을 대입해 봤을 때는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MLCC 업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좋아진다라면 이 사막 콘덴서의 실적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 그 전에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여기죠. 자, 이 구간이 지금 한 242평선이 좀 놓여 있는 자리인데요. 242평선은 4만 원대 초반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한 1,500원 정도 아래 정도에 놓여 있어요. 자, 지금 거기에 걸려 있고 또 그 전에 이 자리에서 지지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대 조금 위에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5%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4만 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반등이 좀 나오면 지금 뭐 5만 원대 이상 정도는 반등이 이번에 뭐 업황이 좀 좋아져 갖고 반등이 나오면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4만 원 근처 정도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뭐 하반기에 이거보다 좀 더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MLCC 업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5만 원이란 가격 이건 돌파가 될 테니까요. 자, 1차로 뭐 5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격을 좀 돌파되는 모습이 나오면 뭐 6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선 보유 4만 원 근처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제가 진단해 드릴 건데, 같은 업종인 동성화인텍도 제가 같이 해 드릴 거예요. 한국카본 13,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지금 이제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수익이 좀 나 있네요. 초전, 우리 본행제 만드는 기업인데, 조선주와 조선주에서, 매출이 거의가 100%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두 개 종목이 있는데 본행제 기업은 한국카본이 하재가 났잖아요. 그죠? 한국카본이 하재가 나고 동성화인텍이 그에 대한 효과를 본 거죠. 덕을 본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 하재는 일시적인 이런 거예요. 생산의 차질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국카본 차트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한국카본 차트고 앞전 고점 돌파 못했죠? 이게가 지금 16,000원이잖아요. 이건 한국카본이고요. 동성화인텍 볼까요? 이게 동성화인텍이 보세요. 훨씬 이건 앞전 고점 돌파해버렸죠. 지난해 8월달 고점, 이게가 8월달 고점이니까 돌파해서 지금 이만큼 와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카본이 하재 나면서 그만큼 덕을 본 거죠. 한국카본은 아직까지 앞전 고점 돌파를 못했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요. 한국카본도 앞전 고점 돌파가 충분히 나와요. 16,000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한국카본은 전 고점 돌파 16,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동성하인텍은 이게 앞전 고점 뚫었으니까 이거는요. 이게 일봉이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고, 제가 봤을 때 동성하인텍은 최대한으로 가져가시면 18,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요 고점들은 돌파도 하면 가능해 보여요. 동성화인텍은 18,000원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인다니까요.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는 한국카본은 먼저 앞에 있는 고점, 요 고점 얼마입니까? 요 고점 16,000원까지 저는 가능해 보이고, 이거 돌파하면 16,000원 돌파하면 한국카본도 17,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의 같은 점 한 가지. 1분기 영업이익이 똑같아.
한국카본도 1분기 영업이익이 37억이고 동성아인테 1분기 영업이익이 37억. 37대 37이에요. 똑같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한국카본은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지금 조선주가 얼마나 좀 많이 올라. 조선주가요, 한오션, 여러분들, 예, 한국 여러분들 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다 올랐어요. 따라서 예, 한국카본은요, 예, 단기 16,000원, 예, 중기로는 17,000원, 18,000원까지 가져가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 야, 제가 지금 임플란트 해가지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목소리 크니까 이 마이크가 찢어지네, 마이크가. 자, 그렇게 제가 한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좀 핫한 종목이네요. 예, 나노 신소재 올려주셨습니다. 17만 8천 원에 19% 매수하셨네요. 자, 4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마음고생 되게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짜릿짜릿한 그런 맛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짜릿짜릿한 맛을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자, 뭐 다행히 그래도 자,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되는 종목인데 많이 하락했다가 이게 뭐 17만 원대 17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1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겁니다. 자, 이 나노신소재는 그 CNT 도전체라는 걸 만드는데 요게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다 보면 이게 응급제가 좀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써야 돼요. CNT 도전체라는 거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걸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뭐 이런 쪽이 나오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들이 다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꺾일지언정 지금은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19만 3천 원이라는 가격 있죠. 요거 4월 달에 기록한 고점이요. 지금 2차 전지 주요 섹터들이 이런 것들을 전고점을 다들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걸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 위로는 뚜렷한 뭐 저항선이라고 생각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마디 가격이라는 게 있죠. 마디 가격을 돌파했을 때는 보통 그 마디 가격보다 한 7, 8% 정도 더 올라가면 조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나노 신소재가 19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을 뚫고 20만 원을 넘겼을 때 21만 원 이상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2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그때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뭐 21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뭐 한 절반 정도, 요 정도 비워 놓으시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용도로 쓰면 되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로 뭐 21만 원 이상선, 21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인테크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3,9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LG전자하고 2차 전지 제조장비 공급했다고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만 보는 종목이 있고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충분히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보실 때 나는 이 종목을 나는 단기로 접근할 것인가, 나는 중기로 접근할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하세요. 머릿속에다가. 그 중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나는 단기로 접근할 것인가 중기로 접근,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단기 종목이에요. 중기 종목은 아니에요. 왜 중기 종목은 아니냐? 재무제표가 엉망이거든.
불안하거든, 불안해.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불안한 기업이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이 성장성 자체는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게 재무제표를 보여드리잖아요. 항상 이게 재무제표 보시면요. 여기에 보세요. 이게 보니까 야, 단기 사채가 얼마입니까? 192억이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2021년도부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단기 사채 보세요. 116억, 128억, 192억. 이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존경하는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나와 있는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192억만큼. 따라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요. 이 종목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 3,900원이기 때문에 요거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 이게가 4,150원이에요. 요거는요. 4,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세요. 4,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뭐 히든 카드에서도 제가 한번 제가 종목을 한번 이야기할 텐데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니까요. 이 종목 4,000원에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 개최하시기 바라겠습니다.